지난 6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선적 블랙리스트에 오른 태풍 상사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원양어선이었습니다. 강태풍은 끈질기게 선장을 설득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됩니다. 그때 나타난 구원의 손길은 다름 아닌 포장마차 여사장님. 운 좋게도 원양어선 선장이 여사장님의 친척이자 단골이었던 덕분에 그녀의 중재로 슈박 안전화 7,000켤레는 무사히 원양어선에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바이어 회사에 직접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 강태풍은 또다시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홀로 원양어선에 몸을 싣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선장의 도움으로 원양어선은 항로를 수정, 바이어가 있는 도시와 가장 가까운 항구에 잠시 정박합니다. 강태풍은 선장의 도움으로 화물차를 임대해 안전하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배송하고 드디어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양어선 항해와 수출 업무로 상당한 시일이 흘러 사채업자 류희규와의 계약 기일 마지막 날 강태풍은 무사히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김해공항을 통해 곧장 부산으로 향합니다. 한편 홍신상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강태풍을 기다리던 오미선은 그가 나타나자 얘 이렇게 걱정을 시켜요 진짜 라며 울면서 부둥켜 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어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이제 돈을 갚아야 할 시간. 강태풍은 오미선 그리고 류희규가 어릴 적 홍신상회에서 근무할 때부터 어무이라 부르며 따랐던 특별한 관계였기에 만일의 불상사를 중재하기 위해 함께 나선 정찰한 사장과 함께 류희규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마침내 약속된 돈 1억 원을 류희규에게 건네고 태풍 상사와 슈박 공장은 기사회생합니다.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당시 류희규에게 폭행당해 피멍이 들어 쓰러져 있는 박윤철 사장을 강태풍이 발견했습니다. 강태풍이 류희규에게 슈박 박윤철 사장의 빚이 얼마냐고 묻자 류희규는 빌려준 돈 5천만 원에 이자 2천만 원이 붙어 총 7천만 원이라 답합니다. 이때 표현주는 원래 류희규에게 슈박 안전화 6,500켤레를 덤핑 3천만 원에 사가기로 되어 있었고 류희규는 나머지 500켤레도 처분하여 안전화 전체 처분을 통해 총 3,500만 원을 회수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강태풍은 류희규의 말을 듣고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덤핑으로 넘기려던 류희규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에게 안전화 7,000켤레 전체를 맡기면 박윤철의 빚 7천만 원 대신 무려 1억 원을 벌어오고 1억을 먹고 이 일에서 영원히 떨어지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류희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총 3,500만 원 회수냐 아니면 파격적인 1억 원 제안 수락이냐. 강태풍의 이 제안은 류희규의 손익 계산을 압도적으로 흔들었고 결국 표현준과의 덤핑 계약을 중단시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류희규가 이미 구매자 표현준이 있다고 하자 표현준은 강태풍이 만약 1억을 못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류희규에게 말했고 류희규는 이자를 받아야 안 되냐며 대꾸했습니다. 이 대꾸에 강태풍은 류희규의 악독한 조건을 받아들여 정해진 기일 내 1억 원 변제와 채무 담보로 두 누나를 거는 신체 포기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표현주는 희희낙낙하며 그런 조건이면 자기는 안전화를 포기하겠다. 단 눈깔 하나는 자기가 파겠다. 는 섬뜩한 말까지 내뱉으며 강태풍에게 조롱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태풍은 이 계약을 통해 박윤철 사장을 류희규에게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시점. 표상선의 사무실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표박호 사장의 격렬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태풍 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출을 막고 강태풍의 몰락을 바랐던 표현준의 극악무도한 자만과 어리석음은 결국 강태풍이 원양어선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안전화를 무사히 수출하고 류희규에게 돈을 건넴으로써 태풍 상사와 슈박 공장을 기사회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표박호는 아들의 만행이나 어리석음보다는 자신의 아들 표현준이 안전화 구매 후 물류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판매하여 막대한 금전 차익을 볼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에 분노로 표현준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의 분노는 오로지 돈과 이익을 놓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슈박 안전화 수출을 성공시킨 강태풍. 그는 우연히 사무실 TV를 통해 태국 거리를 보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
강태풍의 상사맨 본능이 또다시 발동합니다. 슈박 사장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에 들어가는 튼튼한 재료로 헬멧을 만드는 공장을 수소문하며 태국 헬멧 수출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태풍 상사. 이제 일손이 절실합니다. 강태풍은 해외 영업에 능통한 고마진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삽니다. 또한 태풍 상사의 전 물류부 대리였던 배송중도 합류합니다. 그는 관세사 공부를 이어가면서도 PC통신 지식을 활용해 태풍 상사의 인터넷 통신과 사무실 잡무를 돕고 특유의 자법과 어설픈 유행 따라 하기로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편 힘든 집안 형편 때문에 건강음료 배달을 하던 차선택 차장은 문득 태풍 상사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사무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차선택은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그리움이 섞인 표정으로 잠시 서성이다. 태풍과 오미선을 위해 가져온 건강음료 2세트를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립니다. 슈박 안전화 홍보 영상에서처럼 이번에는 오토바이 헬멧의 튼튼함과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송중은 PC통신 지식을 활용하여 촬영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리고 헬멧 수출을 위해 강태풍은 오미선, 그리고 해외 영업 전문가인 고마진 과장과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세 사람.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강태풍과 오미선의 관계는 시청자들에게 설렘을 선사할 것입니다. 원양어선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첫 수출에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한 강태풍과 오미선. 그러나 상사맨의 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산 넘어 또 산. 이제 헬멧 수출을 위해 뜨거운 태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강태풍과 오미선. 표바코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거친 세계에서 세 사람은 과연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태풍 상사의 야망의 전설을 써내려갈 것인가. TVN 토요일 드라마 태풍 상사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